자, 쿠팡 파트너스 제품 홍보 블로그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어, 제가 할 때는 이 쿠파스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비슷한 게 이제 제휴 마케팅이고 이제 CPA인데 지금 이 쿠팡 파트너스는 뭐 클릭해서 들어와서 사람이 그 구매를 하게 되면 퍼센트를 주는 구조죠. CPA 쪽에서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상당 건수대로 주는 것도 있었지만 매출에 대해서 퍼센트로 주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 퍼센트로 주는 것 때문에 돈을 좀 많이 그때 CPA를 통해서 이제 벌었던 케이스인데 쿠팡 파트너스가 아마 그때 있었다 그러면은 아마 더 신났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쿠팡 파트너스 제품 홍보 블로그입니다. 우선 타겟은 구매하려는 제품을 쇼핑을 통해서 보고 제품을 비교하려는 소비자, 구매하려는 제품에 대해 실사용 후기를 찾는 잠재 구매자, 그리고 진짜 써본 사람의 리뷰를 보고 구매 결정을 하려는 소비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네이버를 가서 이거를 봤는데 이거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공기청정기를 사야 되겠다 하면 공기청정기 종류도 보고 어떤 게 좋을까 이렇게 봐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바로 쇼핑 앱을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쭉 검색을 하다가 거기 리뷰도 보지만 블로그 리뷰를 보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즉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 블로그는 당장 구매가 혹은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이걸 너무 광고라고 대놓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해. 옛날에는 이렇게 정보가 많이 없었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보고 그걸 많이 믿었는데 이젠 정보가 이제 많아지면서 우리가 이 정보에 대해서 거를 수 있는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좋다 막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객관화된 시각으로 제공해 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신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로그의 역할은 제품 리뷰를 통한 클릭 유도, 그리고 객관적인 비교 및 후기 제공을 통한 신뢰 확보,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통해 직접적인 클릭을 유도하는 수익형 컨텐츠 허브 등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쿠팡 파트너스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는 걸 봤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누르게 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쿠팡 앱으로 이제 독립적으로 뜨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 인베디드 돼서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뭐 로그인도 해야 되고 막 이래서 좀 번거로운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를 좀 블로그하고 연계돼서 조금 더 자세히 보기라든가, 왜냐면, 어, 굉장히 뭐, 우리가 뻔히 아는 그런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싶어 하거든요. 상세한 정보나 후기 같은 거. 그래, 그런 것들을 제공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제 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자, 그 다음 고객 유입 방식은 검색을 통해서 후기 또는 비교 정보를 제시하고 링크 클릭 후 구매하는 것이죠. 운영을 위한 준비 사항입니다. 쿠팡 파트너스 가입 및 계정을 연결하세요. 근데 쿠팡 파트너스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그 뭐 가입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자신이 홍보할 이런 그 블로그를 이렇게 막 캡처 받아서 올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시면 되고 블로그를 개설하고 수익형으로 전환을 할 세팅을 하시고 내가 공략할 카테고리를 체크를 하세요. 그 다음에 키워드 운영법은 네이버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쇼핑 검색 탭이 있어요. 그 쇼핑 탭 있죠. 거기서 연관 검색어를 참고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홍보하고자 하는 제품을 정했다면 우선 제품 모델명에 대한 포스팅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아메리카노를 그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를 포스팅을 해야 되겠다. 이거를 뭐 해서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뭐 연결해서 뭐 캡슐을 팔든 뭘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아메리카노부터 접근하지 마시고 이 제품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라든가 뭐 투썸 아메리카노라든지 그런 브랜드가 있는 그 제품 모델명부터 가장 먼저 포스팅을 하시고 그리고 점점 올라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품 브랜드가 있는 제품 모델명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장 빠르게 전환을 할 수 있는 검색어입니다. 그렇겠죠. 알 만큼 알아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거를 검색하거나 아니면 아예 마음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거나 혹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것에 대해서 이게 전환, 뭐 다른 건 없을까? 혹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을까? 이게 조금 혼란스러워서 검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품 모델명부터 가장 먼저 이제 그 키워드에 쓰시고 이게 포스팅을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제품 모델명을 하고 그다음 제품 분류, 제품의 연관 검색어, 제품을 유도할 수 있는 정보성 키워드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반트 분유병이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아반트 분유병을 팔려고 했다. 그러면 아반트 분유병에 대해서 제일 먼저 포스팅을 하시고 그다음에 아기 분유병, 그다음에 아반트를 비롯하여 비슷한 우병 제품 및 해당 연관 검색어 포스팅을 하시고 그다음에 아기 분유병이 중요한 이유 같은 이런 정보성으로 확장하시기를 이제 권해드리고요. 컨텐츠를 이제 작성을 하려면 그 소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품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미지나 직접 사용한 제품 이미지,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이나 영상 등의 이제 효과적인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이나 영상 등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뭐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서 촬영할 수도 있고, 이제 상세 페이지나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로 구입을 해서 이제 좀 비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AI를 통해서 좀 비교한 거나 그런 이미지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수집해야 될 자료들이에요. 비교 제품군에 대한 리스트, 그리고 해당 상품을 사용한 사용자들의 리뷰나 실사용 후기 등을 요약해서 컨텐츠화 하시고요. 가격대와 배송 속도, 단점 등을 모두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작업 진행 방법은 이제 이렇게 하세요. 절대값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절대적인 거는 아니고, 내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우선, 포스팅 주제를 선정합니다. 제품 모델명부터 시작해서 해당 정보까지. 그래서 비교, 순위, 솔직 후기 같은 단어가 제목에 같이 들어가면 클릭률이 높아져요. 아기 분유병 비교, 아기 분유병, 3위, 3위, 선호하는 3위, 이런 순위, 그리고 사용해본 솔직 후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해도 클릭률이 높아지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원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목에 넣으면 좀 더 클릭률이 높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한 주에 한 2건 정도 제품 키워드 포스팅을 하고 한 주에 한 3건 정도는 그 제품과 연관된 정보를 포스팅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 정보 포스팅은 이제 해당 제품으로 클릭을 유도를 하기도 하지만 이제 C랭크 지수도 높일 수 있고 체류 시간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보를 보러 왔다가 제품을 궁금해해서 해당 제품으로 이제 타고 들어가서 그거를 구매할 가능성도 높아지거든요. 정보를 먼저 접하게 되면 뭐랄까, 광고에서 느끼는 그런 거부감 많이 없어요. 정보를 읽다가 내가 필요함을 느껴서 제품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거니까 아무래도 전환에 대한 그게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운영 전략을 가지고 포스팅 전략도 짜시는 게 좋겠다. 아반트 분유병으로 해서 5일 내내 주구리 장창 5개를 하시는 것보다 좀 적당하게 정보성을 섞여서 하시기를 권해드려 봅니다. 그다음에 포스팅 흐름은 제품을 선택하게 된 배경, 비교해본 느낌, 실제 사용 느낌, 요약, 쿠팡 링크 이런 식으로 이제 가주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광고 냄새는 최소화하고 과한 표현은 피하고 장점은 물론 단점도 명시를 합니다. 그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에요. 강원도 영월 쪽에 가면 한반도 모양을 한 섬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예. 강원도에 고맙습니다. 예, 있어요. 그 섬이 아니고 그 섬의 모양을 볼 수 있는 그 장소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산인데 있어요. 그 섬이 이렇게 한반도 모양으로 돼 있어요. 강원도에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강원도로 우리 가족이 여행을 한번 가게 됐었어요. 저는 이제 여행을 거의 10번도 못 가봤거든요. 10번도 못 가봤는데 한 5번은 되나? 그러니까 가봤는데 그 블로그를 보고 갔어. 블로그에서 분명히 있잖아요. 주차장에서 내려가지고 한 5분 정도만 걸으면은 그 섬을 볼 수 있는 그 도착지에 그 장소에 도달한다고 되어 있어요. 블로그에는.
근데 5분이 뭐야? 한 50분 걸은 것 같아요. 걷는 내내 그 블로그를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떤 그 부평이라는 곳이 있어요. 인천에 있는데 거기 부평시장인가? 거기 안에 2,000원짜리 칼국수가 그렇게 맛있대요. 이 블로거가. 그래서 그거를 믿고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한번 모시고 갔는데 아 정말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내가 제품을 홍보를 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후기를 적고 막 이렇게 되면 단점도 꼭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밑에 이렇게 악플이 달려요. 이거 블로그 거짓말이다 막 이러면서. 저도 그때 한 50분 걷고 왕복 2시간이잖아요. 그때 우리 막내가 되게 어렸었거든요. 막 그때 적었었어요. 5분은 개뿔, 50분 걸리는구만. 왔다 갔다 2시간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물이라도 준비하는 건데 이러면서 막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팅을 쓰실 때는 나중에 나의 글을 믿고 혹은 나의 글을 신뢰를 하고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전환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 무조건 최고다, 장점이다. 이게 물론 뭐 이제 욕심이 앞서서 그런 글을 쓰실 수는 있겠지만 그 솔직하게 적어야 돼요. 그리고 단점도 분명히 명시를 해주는 것이 나의 이 블로그 내에 다른 글들도 오히려 더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000자 미만의 짧은 글이나 링크 삽입은 상업성 포스팅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본문은 한 1,500자 정도, 그리고 이미지는 8자 이상으로 해서 정보 중심의 리뷰형 컨텐츠로 보이게끔 합니다. 자, 요런 거는 그 황금 블로그 189가지에 다 좀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 주의사항 있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무조건 사세요 등과 같은 과장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무료 증정, 이벤트 같은 그러니까 리워드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만한 단어는 사용 금지하고요. 쿠팡 링크 다량 삽입 금지, 외부 링크는 한글당 하나의 포스팅당 한글 아니고요. 하나의 포스팅당 1개 정도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직접적 링크 삽입을 통한 누락 및 블로그 품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우회적 링크를 사용하기도 우회적 링크를 사용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외에 다른 노하우가 하나 더 있겠죠. 그리고 이미지가 반복됨에 따라 누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반복을 피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미지 반복을 피해주는 방법도 이제 반복을 매번마다 다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이미지를 중복화되지 않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황금 블로그 노하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표절성 문구나 상세 페이지를 뺏겨 쓰지 않도록 합니다. 네이버에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단다는 게 예전 얘기 아닌가요? 아, 지금 조금 달라졌나요? 제가 알고 있는 쿠팡 파트너스는 그 해당 상품 페이지에 링크를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근데 아니요. 저는 지금은 쿠팡 파트너스를 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다음 만약에 조금 달라졌다 그러면은 제가 그건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 도입부 공감 및 마무리 전환을 위한 컨텐츠 유형으로는 도입부는 뭐 공감, 문제 제기, 스토리, 비교, 질문, 추천, 변화, 시간 전략, 가족 기반 반전 그런 도입부로 이제 그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마무리는 요약, 뭐 CTA, 콜 투 액션, 그리고 사용자 추천, 단점, 비교, 반복, 경험, 후기, 시간, 문제 해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부 공감 및 마무리 시 전환을 위한 컨텐츠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해당 컨텐츠에 대한 템플릿 유형을 이제 황금블로그 멤버십 강의에서 이제 그 템플릿을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최근에 운영을 해봤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업데이트가 됐다 그러면 그걸 조금 더 알아보고 제가 우리 그 강의를 할 때 혹은 이제 강의 이후에 업데이트를 해서 멤버십 내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쿠팡 파트너스뿐만 아니라 뭐 CPA라든가 여기 제품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제품 홍보나 제가 했던 CPA 제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기의 링크를 받아서 이제 클릭을 유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와 제품 홍보라고 해서 하나를 묶었고 쿠팡 파트너스든 CPA든 어떤 제품을 유도하는 그런 어떤 링크를 걸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 반드시 이제 주의사항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 제품 홍보 블로그 당장 써볼 수 있는 제목 10가지를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아직 못 채워 넣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했냐 그러면 지금 당장 뭐 무엇을 하려고 했었을 때 당장 어떤 글부터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 10가지에 대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컨텐츠 제목이나 소재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직 이 부분까지 제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